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자가 정비할 때 꼭 유의해야 될 세 가지 사항을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한참 벌초할 때잖아요.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한참 벌초를 하시는데, 벌초를 하기 위해서 제 용쓰리 채널을 보면서 이제 뭐 예촉이나 엔진톱에 관한 자가 정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치만 자가 정비를 이제 영상을 보고 배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선수든 아마추어든 초보자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순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제품을 분해를 했다가 수리를 하고 고장난 부분을 찾아서 수리를 하고 다시 조립을 하잖아요. 분해의 역순이 조립 방법이에요. 그렇죠?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에요, 순서가. 그렇지만 분해는 잘해. 왜냐면 기존에 있는 거를 하나하나 풀러내면 되니까. 분해는 잘하는데 다시 조립을 하려니까 조그만 거 한두 개 부품이 어디에 달려있던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경우 생각 외로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작동이 제대로 안 되겠죠. 어떻게든 조립을 했어. 부품이 한두 개가 남아. 모든 기계에, 뭐 기계든 기계가 아닌 뭐 다른 제품이든 간에 어떤 모든 제품에 불필요한 부품은 없어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품들이 존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해하는 순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많이 해본 사람들은 그냥 쫙 분해했다가 쫙 조립하는 순서가 익숙해. 그렇지만 초보자들 어떻게 하느냐? 지금 제가 이런 영상을 찍듯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런 영상을 찍듯이 휴대폰에 다 카메라 기능이 있잖아요. 휴대폰을 삼각대로 세워가지고 분해하는 거를 동영상 촬영을 해놔요. 그러면 내가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할 때 이거 어디에 달았던 거지? 이게 이렇게 장착이 되는 건지 이렇게 장착이 되는 건지 헷갈려. 비슷하게 생겼는데 앞면과 뒷면이 구조가 만약에 달라요. 그러면 이렇게 장착을 하는지 이렇게 장착을 하는지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촬영했던 거를 다시 한번 되돌려 보면서 이 분해할 때의 모습을 보고서 다시 교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조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초보자분들이 기계 자체를, 제품 자체를 분해하는 걸 어려워하는 이유가 다시 못 맞출까봐, 다시 조립을 못 할까봐 그게 겁나서 선뜻 손을 못 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유의해야 될 제일 첫 번째예요. 분해하는 순서를 잃어버리지 마라. 내가 분해하는 순서를 다 기억할 자신이 없다면 휴대폰으로 분해하는 과정을 녹화를 해라.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힘 조절을 잘해라. 이 힘 조절이라는 거는 분해하고 조립할 때 볼트, 그렇죠? 이게 장난감이든 뭐 무슨 가전제품이든 아니면 뭐 예촉이나 엔진톱 같은 기계든 볼트를 풀러서 하나하나 분해를 하고 또 다시 세척을 다 하고 뭔가 원하는 부품을 교체를 했어. 그럼 다시 조립을 하려면 하나하나 제 위치에 놓고 거기에 맞는 볼트들을 끼워서 조립을 한단 말이에요. 볼트가 너무 약하게 조여지면 사용하다 보면 저절로 풀리는 경우가 생겨요. 진동 같은 것 때문에 슬금슬금 저절로 풀리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볼트를 또 너무 꽉 조였어. 너무 꽉 조였으면 파손이 돼요. 볼트의 머리 부분이 망가져서 내가 사용하는 공구가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세게 조여서 볼트 머리가 부러지는 경우도 생기고요. 이 볼트가 들어가는 제품의 나사산이 파손되는 경우가 생겨요. 적당한 힘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원래는 모든 제품에는 적정 토크가 있어요. 그 토크라는 게 힘이잖아요. 볼트를 조일 수 있는, 이 부분에 볼트를 조이는 적당한 힘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치만 그거를 일반 분들이 알 수가 없죠.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수리하는 사람들도 모든 제품마다 그
적정 그 규정 토크를 알 수는 없어요. 그치만 감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 감이 중요한데 많이 해본 사람들은 감이 있어요. 많이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감을 몰라요. 왜냐면 저도 초보자일 때 가장 많이 실수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이 정도로 꾹 볼트를 조였어요. 볼트를 조였는데 왠지 미심쩍은 거야. 이렇게 조여도 되나? 이러다가 풀리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조금 더 세게 조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빡! 쪼각! 하는 소리 때문에 파손이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이미 늦은 거죠. 그 부분 부품을 교체를 하든 볼트를 교체를 하든 분명히 또 다른 일거리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힘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동차나 오토바이 이런 좀 덩치가 큰 고가의 제품들은 다 이제 정비사분들이 그 이제 매뉴얼을 다 갖고 있어요. 각 부분마다 다 볼트의 적정 토크가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수리를 한단 말이에요. 다 기억할 수는 없죠. 다 그분들도 다 책자 보면서 수리를 해요. 근데 뭐 예초기, 엔진톱, 뭐 송풍기 막 이런 이제 현장용 기계들은 그런 규정 토크를 구하기가 알아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으로 하는데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초보자잖아요. 뭐 그렇다고 제가 엄청난 고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초보자분들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한테 맞춤형으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볼트를 조일 때 손으로 이렇게 돌리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시든 일단 볼트를 조일 때는 기왕이면 전동 공구는 사용하지 마세요. 초보일 때는 전동 공구는 힘 조절을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빠각 하고 망가지는 경우가 쉽게 생겨요. 손으로 드라이버를 사용하시든 육각렌치를 사용하시든 별렌치를 사용하시든 손으로 조일 때 쑥쑥쑥쑥 들어갈 때는 그냥 쑥쑥쑥쑥 넣으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거의 다 조였을 때 꾹꾹 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느 정도의 힘이냐면 그냥 이게 말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해서 딱 조여졌어요. 그러면 딱 잡고 한 90도 정도? 90도 정도 꾹 돌려보세요. 그러면 그게 지그시 돌아가느냐 꾹 돌아가느냐 그 느낌의 차이가 또 있을 거예요. 지그시 돌아가면 한 90도 정도만 더 돌리고 꾹 돌아간다 그러면 거기서 멈추세요. 이게 꾹 분명히 꾹 하고 조였어요. 꾹 하고 조였는데 뭔가 미심쩍어서 조금 더 욕심을 내. 그러다가 망가져요. 이 힘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힘 조절을 못하면 일단 제품이 파손돼 버리기 때문에 나는 내 제품을 아끼면서 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땀 흘려가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파손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힘 조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규정 토크를 모르기 때문에 감으로 해야 되는데 그 감을 어떻게 살리느냐. 일단 제품이 플라스틱이다. 내가 볼트를 박아야 되는 부분이 플라스틱이다 하면은 절대 꾹 할 때까지 조이면 안 돼요. 손으로만 그냥 슉슉슉슉슉슉슉 하고 들어간다 치면은 거기서 쉽게 말해서 드라이버를 이렇게 잡으면은 큰 힘이 들어가잖아요. 요렇게 잡고 꼭 하는 요 정도까지만 조이시고 내가 볼트를 박는 부분이 금속이다. 금속이면 아무래도 나사산이 좀 탄탄하겠죠. 금속이다 하면은 슉슉슉슉슉슉슉 조인 다음에 드라이버를 꽉 잡고 90도 정도만 꾹. 근데 좀 뭔가 꾹 이게 아니라 슉 이런 식으로 들어가. 그럼 조금 더 꾹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부분을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흔들리는 유격이 없으면 그냥 어느 정도 괜찮다고 봐요. 예. 나중에 풀리면 다시 조금 더 조이면 되잖아요. 대신에 이미 파손된 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세 번째예요. 뭐 이것 말고도 더 알려드릴 거는 많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정확한 사이즈의 공구를 사용해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보통 수공구에는 드라이버가 있고 스패너가 있고 육각렌치가 있고 별렌치가 있고 몽키 스패너, 첼라, 뭐 파이프 렌치 뭐 다양하죠. 그렇지만 볼트를 조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드라이버 아니면
육각 렌치 또는 육각 비트, 그리고 별 렌치 아니면 별 비트예요. 자, 별 같은 경우는 뭐 사이즈가 뭐 T5, 뭐 T10, T15, T25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이렇게 크기별로 이렇게 있어요. 육각 렌치 뭐 1.5mm, 2mm, 3mm, 4mm, 5mm 이런 식으로 미리수별로 있죠. 육각 렌치는 인치 사이즈도 있어요. 내가 사용하는 제품의 볼트가 미리 볼트인지 인치 볼트인지 그것도 아셔야 돼요. 나는 육각 렌치를 세트로 갖고 있는데 다 뭔가 아구가 착착 맞는 느낌이 없어. 이게 가장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흔들흔들거리면서 유격이 있어. 그러면 그 인치 볼트인 거예요. 아마 미리 사이즈의 육각 렌치가 맞질 않는 거죠. 인치 사이즈의 육각 렌치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흔한 거는 이제 십자 드라이버 또는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드라이버. 자, 여기서 꼭 맞는 사이즈의 공구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 공구 또는 볼트 머리 부분.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 하나는 망가져요. 사이즈가 가장 비슷하지만 딱 맞지 않으면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망가져요. 가장 많은 실수들이 뭐냐면은 볼트 머리가 뭉개졌어요. 볼트 머리가 아니면은 이거 뭐 육각 렌치가 뭉들어졌어요. 볼트 머리가 이제 십자 볼트 같은 경우는 십자 볼트가 뭉그러졌는데 풀리지도 못하고 쪼우지도 못하고, 육각 렌치도 볼트 머리가 이렇게 탁탁탁탁탁 이렇게 각이 져 있어야 되는데 뭉그러져 가지고 그 공구를 집어넣고서 쪼이거나 풀르거나 해야 되는데 헛돌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맞지 않는 사이즈의 공구를 사용해서 그래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요 볼트가 있어요. 볼트가 있는데 이 볼트의 머리는 10mm예요. 10mm 각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mm 스패너를 쓰면 되잖아. 근데 10mm 스패너가 없어. 그래서 11mm 스패너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 11mm 스패너를 사용을 할 때 10mm가 이렇게 딱 맞는 건데 11mm는 이렇게 살짝 떠요. 그러면 이렇게 연장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걸리긴 걸려요. 가장 비슷한 사이즈다 보니까 이게 볼트 머리가 각이 져 있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걸리긴 걸려. 이거를 하다 보면 아구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겉돌기 때문에 이 부분 있죠. 모서리 부분이 깎이는 거예요. 문드러지는 거죠. 문드러져. 그럼 나중에 보면은 이 볼트 머리가 각진 부분이 이렇게 문드러지고 찌그러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10mm짜리 스패너를 갖다가 사용을 해도 볼트 머리가 찌그러져 버렸기 때문에 10mm 그 스패너도 장착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보통 이제 자가 정비하시는 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공구들 있잖아요. 그 연장이라고 하죠. 공구들을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육각머리 볼트 이런 걸 풀으실 때 몽키 스패너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몽키 스패너가 이렇게 조절해서 쓰는 거 있죠. 길이 조절해서 쓰는 몽키 스패너. 몽키 스패너 써도 되기는 해요. 써도 되기는 하는데 그거는 몽키 스패너 조금 숙련자가 써야 그나마 괜찮은 거고, 몽키 스패너는 이제 사이즈를 조절해갖고 딱 맞췄어요. 사이즈 조절해갖고 이렇게 딱 맞췄단 말이야. 쓰다 이게 힘을 조금씩 주다 보면 이게 슬금슬금 풀려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 또 이렇게 비껴나가 버리니까 모서리 각진 부분이 문드러지겠죠. 그래서 볼트들이 많이 파손이 돼요. 이제 기계 수리를 하다 보면은 본인이 직접 이렇게 저렇게 만지다가 정 안 되겠어서 답 안 나와서 갖고 오시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들 보면은 볼트 보면은 답 안 나와요. 진짜. 그거는 풀르기도 힘들고, 왜냐면 풀러내야 새 볼트로 다시 장착을 해드리든지 하잖아요. 풀러내기가 힘들어져요. 볼트의 그 머리 자체가 문드러지면. 그래서 볼트가 있으면 그 볼트의 가장 정확한 사이즈의 공구를 사용해라. 그게 스패너든 육각 렌치든 별 렌치든 가장 정확한 사이즈의
공구를 사용해서 분해하거나 조립하거나 하시라. 자, 이 세 가지가 자가정비 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봐요. 자가정비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기계 수리를 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예요. 분해하는 순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볼트를 풀거나 쪼을 때 힘 조절을 잘해야 돼요. 힘 조절 잘못하면 볼트가 부러지는 경우도 생겨요. 볼트가 부러지면 그나마 다행이지 제품이 부러져 봐요. 그 부러진 부품,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다시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세 번째, 맞는 사이즈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맞지 않는, 딱 맞지 않고 살짝 비슷한 사이즈의 공구를 사용하다 보면 볼트가 망가져서 풀러내는데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소비되게 된다. 자, 이 세 가지는 꼭 유의하시고, 자, 이제 추석이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추석이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 부랴부랴 벌초를 준비하시는 분들, 벌초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썼던 예촉이나 엔진톱을 꺼냈어요. 나무도 자르고 풀도 깎아야 되기 때문에 꺼냈어. 막 시동해보니까 시동도 안 걸려. 뭐를 봐야 돼. 그렇다고 막 수리 좀 갖고 가기는 싫어. 유튜브 봤더니 용쓰리가 막 채널 그 영상들을 많이 올렸어. 그거 보고 따라하는데 무작정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금 알려드린 요 세 가지 정도는 유의해서 자가 정비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번에도 또 재밌고 유익하고 도움되는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벌초 때 제초 작업할 때 가장 조심해 하셔야 될 부분이 안전사고죠. 예초기는 빠른 속도로 돌고 돌멩이도 튀고 나뭇가지도 튀고 풀조가리도 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유의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